미국 빅테크 M7 중에서는 그나마 뭐 엔비디아하고 애플 같은 것도 이게 많이 떨어지면 괜찮고 떨어지면 아무튼 다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회복력이 아직까지는 한 1, 2년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그럼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해주신다면. 미국 증시가 원래는 이제 떨어지면서 그 8월 초순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아래 공포라고도 하고 또 뭐 경기 침체 그러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8월 5일 날 그 차트를 보니까는 요 날도 7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떨어진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와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랬는데 이날은 뭐 20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었죠. 아마 10% 저가가 10.8 장중에 10% 넘게. 그러고 종가가 마이너스 8.77%. 그러다가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꾸준히 와서 지금 이제 2,700은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약보합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689포인트.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은 미국 나스닥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나스닥 그래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이게 18,700포인트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때 16,000포인트가 깨져서 이제 회복이 됐던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온 덕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따라서 올라왔던 거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이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보면 단순하게 보면 한 3,00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거죠. 거기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아래 공포. 그래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그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18,000포인트 근처까지 온 거예요. 요날 18,000포인트를 터치를 했으니까는 그러면 뭐 고점 대비해서는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10%도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상태로 있는 건데 요 상태로 있는 거 그 배경은 뭐냐면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아침에 미국 기준으로 해서 오전 아침에 강하게 시작됐다가 종가에 확 밀리는 요 패턴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17,500포인트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다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치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때는 언더슈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질 일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 하고서 끝날 게 아니거든. 이게 만약에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쁘다든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는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이 많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코스피도 2,700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근사하게 왔다가 거기서 소폭 밀리는. 그러니까 미국장하고 키 맞추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개별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지금은 그 어쨌든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대장이잖아요. 네. 그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액면 분할하고서 140불까지 왔다가 요번에 요게 떨어지던 날에 100불까지도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면 130불 타치를 계속해서 하고 123불 지금 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20불 때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네. 지금 한 3, 4일 후가 되면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엔비디아는 그 실적 발표 전고점을 좀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하는 날에 아주 그 엄청 큰 진짜로 그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엄청 큰 뭐 지난번 실적을 뛰어넘는 엄청 큰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근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접. 그러니까 140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이제 시장 예상치 같은 실적이 나오면 네. 그걸 기점으로 130불 그래서 다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AI 투자 열풍이 좀 지속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피크는 찍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피크는 찍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주주 있잖아요. 회사 대표나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은 꼭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140불에서 꺾인 이유가 젠순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AI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막 열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사그러든 상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싶고 그 이제 그런 징후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가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이제 비슷한 그 AI 대장주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차 이제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엔비디아가 10% 떨어지면 다른 주식은 20%, 30%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꼴이에요. 그게 엔비디아가 140불 갔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점이 150불이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100불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90불까지 떨어졌다가 110불까지 왔는데 지금 자꾸 밀리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그 140불이 고점이고 근접하지만 뛰어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워렌 버핏이 세계 시총 1위 애플 주식도 절반 정도 매도했잖아요. AI 관련주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애플은 새로운 거를 자꾸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뭘 하다가 아예 철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자율주행차에 이제 뛰어든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철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제품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혁신적인 걸 자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번에 급락을 했다가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 신제품이 나오죠. 그게 만약에 인기가 좋고 그래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꺾이면 다른 주식들도 다 꺾인다고 이렇게 봐야지 돼. 그게 이제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 엔비디아 말고도 여러 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악재가 나오고 막 그랬을 때 140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 폭락하기 전에 270불까지 갔어요. 지금 220불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테슬라 같은 것도 호재가 나오면 그냥 급등을 하고 또 이제 메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뭐 지난해 초만 해도 100불대에 있다가 500불대 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 나스닥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아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였다가 3등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1위를 못 하더라도 아무튼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실적이 좋으면 신고가를 칠 수도 있는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미국 빅테크 M7 중에서는 좀 괜찮게 보시는 건 어떤 걸까요? 그래도 그나마 뭐 엔비디아하고 애플 같은 것도 이게 많이 떨어지면 괜찮고 떨어지면 아무튼 다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때 140불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제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뭐 그 전기차 경쟁력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게 270불까지 확 올라올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회복력이 아직까지는 한 1, 2년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경쟁 침 만드는 회사들은 있어도 엔비디아를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있는 게 지속될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가격 면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고점을 찍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증시가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이제 9월에 언급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파월의 멘트에서 좀 중요한 게 있다면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9월 확실시 되는데 어느 정도 내릴까요? 모르죠. 이제 그 잭슨홀에서 원래 일종의 경제 포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 잭슨홀에서 일단은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한 거고 0.25나 0.5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고전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서 이제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지금 만약에 취업률 같은 게 심각하게 둔화가 된다든가 실업률이 생각보다 더 높게 고용 쪽에서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0.5로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는 뭐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나. 아직도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0.25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를 보고서 아마 결정을 지을 거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처음에 금리 인상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금리 인상했을 때 0.25%포인트 했어요. 네. 그러다가 0.5를 계속해서 가파르게 했죠. 0.5, 0.5를 4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는 눈치를 봐가지고 또 너무 시그널을 금리 인하를 팍팍 해버리면 또 저기 물가가 확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서울에 아파트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엊그제 이제 금리 동결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유도 결국에 거기에다 금리 인하를 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다 보면 또 아파트 값이 또 급등하고 그래서 그 물가 관리에 정부에서 크게 힘들까 봐. 그래서 아마 미국도 같은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0.25면 어쩌고 0.5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 수치, 그거의 수치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이제 유연하게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그럼 금리는 인하는 어쨌든 시작될 텐데 인하 시기 투자법은 좀 달라져야 하나요? 글쎄요,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네. 원래는 우리가 이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유동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0.25% 금리 인상을 하는 통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0.5%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코스피 지수가 3,300 거꾸로 돌아가서 4년 전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3년 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했더니만 그냥 주가가 계속해서 저게 금리 인상이 언제 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3,300이었던 코스피 지수가 2,15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요번에 금리 인하를 0.25를 하든 0.5를 하든 지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제가 보기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경기가 경착륙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주가도 급락하는 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처럼 그냥 팍팍하지는 않을 거고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유연하게 아무튼 또는 거기에 립 서비스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진행시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숨통이 조금씩 트이지 않나 이제 경기에 고금리가 가져오는 그 부작용이 있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 그러니까 소비하는데도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는 생산도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경기가 나쁘다는 그 시그널도 되는 거니까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겠죠, 현금 확보.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던 거에서 현금 확보해서 리스크 관리에 일단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락하던 거.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대반등이 일어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뛰어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피도 2,890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는 조금 보수적으로 네. 공격적인 투자 말고 보수적으로 현금 확보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투자를 좀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금리나 수혜주라 불리는 뭐 소비재나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는 좀 이제 더 괜찮아질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그게 이제 그 본주들이 잘 안 되니까는 원래 주력주였던 게 이제 엔비디아 관련 칩 관련주 아니에요? 반도체 관련주하고 거기에다가 올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이 올 봄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들인데 시장 중심주 역할을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고점을 치고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개별 재료에 의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꽤 많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쭉 가기는 뭐하고 단편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 옆에서 유한양이 되게 많이 가지 않았나요? 이거는 이제 요번에 신약이 나온 거죠. FDA에서 요날 원래 발표가 된 거거든요. 유한양이. 요날. 여기 고점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크게 떨어진 날 있잖아요. 요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밀렸다가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 신약인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끌어올렸는데 이거는 원래 그 5만 원, 6만 원일 때부터 그 재료를 가지고서 있었던 거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이날은 이제 급락하던 날. 요거는 요번에 FDA에서 허가가 나오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너무 높지 않나 이제 그래서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삼성바이오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100만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70만 원 초반이면 바닥이고 안 봐도 빠네요. 90만 원대 지금 실적도 원체 좋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봉을 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70만 원 초반이면 제가 무조건 이건 바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100만 원 요때 넘기긴 넘겼는데 이 정도면 이제 고점이고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주들 쪽에서 매기가 쏠려가지고 그쪽에 꾸준히 삼성바이오로 엄청 많이 올라갔다. 셀트리온. 이것도 좀 괜찮은 편이죠. 요거는 이제 합병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아직 그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락이 안 떨어진 거.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가 한국투자공사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1112 비중도 적극적으로 좀 늘렸던데 그게 비만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일 텐데 그렇죠. 이런 비만과 관련된 그런 거 투자는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국내 주식들은 비만 그때 한번 이슈가 불고서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오늘 조금 올라간 주식들도 있고 스몰 캡들 중에서 올릭스 이런 것들은 지금 원래 펩트론이 엄청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88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여기에 8만 7천 원까지 왔던데 엄청 많이 떨어졌죠. 이러면서 이제 그때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주식, 개별주성 들이 전부 다 많이 떨어졌어요. 대봉 LS도 역시 2만 원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다 떨어졌던 거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다 개별주성. 이거는 뭐 이제 고점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날 상한가가 간 거거든요. 어제 그제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몰캡에 있는 그 비만 관련 건데 올릭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반등을 한 거예요. 인벤티제. 이런 것들도. 그래서 국내 주식들은 조금 이렇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이 저점에서는 괜찮죠. 차트상 보면. 근데 아무튼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원체 비만 많죠. 비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